네, 안녕하세요. 해상보험론 11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나가기 전에 지난주 강의 자료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자료를 수정을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뭐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쌍방가시 충돌 약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제가 설명한 부분의 취지를 이해하시면 알겠지만, 원래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공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하고 부딪혔을 때도 우리가 그 차의 그 가실 비율에 따라서 책임 비율에 따라서 뭐 물어줄 부분은 물어주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다에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쌍방의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그 충돌을 야기한 선주, 뭐 선주일 수도 있고 선주가 이제 그 주체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운송인, 그러니까 뭐 배를 이제 차터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책임 있는 사람이 상대방 측에 그 자신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야기죠. 선박의 선주가 상대방 선박의 가실 비율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 근데 이게 정상적인 경우라면 내가 부딪혀서 내가 책임질 부분 내가 보상하고 저쪽에서 보상할 부분 보상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배에 실려있는 화물과 그 배를 운송하는 운송인 내지는 그 선화증권을 발행한 선주, 뭐 운용인 이 측이 선화증권이라는 그 운송 계약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 선화증권에 있는 이 그 항해 가실 면책으로 인해서 자기의 선박에 적재된 화물의 하주에게 면책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거를 문제 삼아서 미국의 법원이 선주에게, 양측 선주에게 너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니, 해양사고를 일으켰으니 거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져라 이렇게 해버리니 기존의 룰과 관습이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하주 입장에서는 상대방 선주를 통해서 우리 배 선주로부터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상대방 선주로부터 전액을 다 받을 수 있고, 뭐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간접적으로 전액을 보상하는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이를 바로잡고자, 여기서 바로잡겠다는 것은 뭐 그 선주들의 입장이죠. 선주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이 해왔던 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원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선화증권에다가 쌍방가실 충돌과 관련된 조항을 넣었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자선 선박의 선주에게 면책된 부분을 보험회사가 보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보험회사가 자선의 하주가 이 미국의 판례로 인해서 자선의 선주에게 배상해야 되는, 돈을 되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보상이죠.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지급해야 되는 돈을 보험회사가 부담하겠다는 차원에서 보험증권에 쌍방가시 충돌 약관이 들어가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쌍방가시 충돌 약관은 선박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적하보험, 카고 인슈어런스, 하물을 보험을 들 때 거기에 이제 조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배와 배끼리 충돌해서 서로 물어주고, 소위 말해서 자동차로 치면 이제 대차, 대물,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 협회 선박보험 약관에 있는 4분의 3 충돌 배상 책임 약관으로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해상보험증권입니다. 해상보험증권. 해상보험증권은 뭐 말 그대로 보험계약 내용을 입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보험자가 보통 이제 서명해서, 그리고 이 보험자가 아랫부분에 서명한다라는 차원에서 그 개인 보험업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하죠. 밑에다가 사인하는 사람. 그래서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입니다. 당연히 보험 증권에는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게 기재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일종의 증거물로서 보험 계약이 체결이 됐고, 그로 인해서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각자의 의무를 부담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증권은 우리가 CIF나 CIP, 인커텀스에서 배우는 CIF나 CIP에서처럼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보험을 내가 체결했지만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배서라는 게 이제 종이 뒷면에 기재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겨준다는 건데, 권리를 내가 이 증권의 권리를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배서를 통해서 보험증권을 정당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최초의 보험증권이라고 하기에는 뭐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식적으로 널리 사용되어져서 대중화된 그런 이제 보험증권으로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것이 로이드. 우리가 수업 앞부분에서 배웠죠. 로이드 보험협회에 대해서. 그래서 그 로이드에서 만든 겁니다. 그 로이드에서 1779년에 1779년 그 영종조 시대죠. 조선시대의 한국의 경우에는 그때 200여 년 전에 영국의 로이드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이 로이드가 사용하는 공식 보험 증권 양식이다 라고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용되어져 내려오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져 오다가 한 200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1982년에 로이즈하고 영국의 런던 보험자 협회가 있습니다. 이 명칭이 몇 번 바뀌었어요. ILU였다가 뭐 이렇게 몇 번 바뀌긴 했는데, 어찌됐든 로이드와 이 런던 보험자 협회가 논의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신보험증권을 출범을 시킵니다. 그거를 이제 서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구증권, 한국어로는 이제 구증권, 신증권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82년에 새로 만든 보험증권을 뉴 로이드 보험증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신해상 보험증권은 이 로이드 회원용하고 보험 회사용이 좀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사용하는 어떤 보험자의 어떤 자격에 따라서 나뉘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해요. 형식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구증권도 있다. 지금은 현재는 이 신구증권을 하나의,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수업 말미에 보겠지만, 신증권과 구증권이 통합되어 있는 형식으로 실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요번 주 강의자에 넣었나? 네, 여기 넣었는데 있죠. 이걸 좀 해상도를 강의 자료에 아마 들어가 있을 테니까 확대해서 보면 되는데, 요게 왼쪽이 그 전면부고요. 이게 뒷면이에요. 뒷면에 이게 보험 약관, 협회 적하 약관이 이제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 있고, 요렇게 나와 있는데, 요렇게 어떤 박스라고 해야 되나, 표라고 해야 되나, 요렇게 해가지고 기입하게 되어 있는 요런 방식이 신보험증권 형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걸 확대할 수 있나? 여기 보면 for the use only with the old marine policy form 이렇게 되는데, 요 박스 이게 쳐져 있는 부분 있죠. 요게 구증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에가 이제 신증권이고, 요 박스 안에가 구증권인데, 구증권 신증권이 같이 하나의 종이에 함께 넣어서 사용되고 있죠.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새로운 걸 만들었으면 새로운 것만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보험 어떤 그 실무적인 간행이나 간습이 뭐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바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용되어져 오고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졌던 어떤 간행이나 간습을 되도록이면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1779년에 로이드 SG 팔리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증권이 나오기까지 200년이 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뭐 바뀐다거나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오늘 2021년에도 뭐 어딘가에서는
신증권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증권 형식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렇게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건 선택의 문제이고 필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보험증권 안에 이렇게 실무적으로는 신증권 양식하고 구증권 양식을 같이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한번 참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ILU 그 정책, 회사용 보험증권. 로이즈가 이제 그 개인 보험업자들의 모임이라면 ILU는 뭐 회사 형태, 컴퍼니 형태의 보험자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ILU 회사용 증권이 있는데 우리가 로이드 SG 팔릿이라고 하는데 로이드 SG 할 때 로이드는 그 로이드고 로이드의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SG가 있는데 SG는 ship 그리고 goods의 줄임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이드 ship and goods insurance예요. 인슈런스 팔릿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즉슨 뭐냐면 하나의 증권의 선박에 대한 부분과 화물에 대한 보험을 같이 넣어놓은 형태가 로이드 SG 팔릿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용 증권, 보험회사 형태의 보험자들은 이런 형식으로 쓰지 않고 그 선박보험과 화물보험이 구분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색깔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 보험증권이 200년 동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뭐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뭐 역사와 전통, 간행과 간습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렇게 이어져 온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1779년이면 뭐 제가 앞서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에는 그것이 조선시대 영종조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도 뭐 서구 유럽은 뭐 산업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전기선도 나오고 이제 그 이동 수단에 소위 말해서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서 대량 생산과 대량 이동 그리고 대륙 간 이동이 가능해지는 운송수단들이 만들어지면서 국제무역이 이제 활성화되고 그 국제무역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 시스템도 생겨나고 해상보험도 이제 발전을 하게 됐는데 그 시대로부터 따져봐도 인류가 오랜 기간 문명의 발전, 뭐 과학기술의 발전, 그 정치체제의 변화, 뭐 그 사이에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도 치렀고 그리고 뭐 기존의 봉건주의에서 근대로 넘어오고 산업혁명 이후에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가 태동하고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변화도 있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뭐 지정학적인 여러 가지 많은 수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뭐 물류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 무역의 간행이나 이런 것도. 근데 그러다 보니 그거를 맞춰서 이 어떤 보험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상보험도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에 맞춰서 발맞춰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보험증권을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그러지 못하다 보니 이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 실무에서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보험증권을 써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증권을 바꾸기보다는 여러 어떤 당사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특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방식으로 별도의 자기들만의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고 보험계약과 관련된 내용들을 협약을 하고 협의를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었죠. 특수한 보험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왜? 다 지각각이다. 그래서 이걸 좀 통일을 하자. 증권을 개정하기보다 어떻게 한다? 런던 보험자 협회가 나서서 여러 가지로 실제 실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험 특약이라든지 보험 약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형태로 통일시켜서
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협회 적하약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한 학기 동안 협회 적하약관, 협회 적하약관, 협회 선박약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협회는 뭐 대한축구협회 이런 그런 협회가 아니라 런던 보험자 협회의 협회예요. 이 협회가 나서서 보험증권이 개정되어지지 않고 마린 인슈런스 액트도 개정되지 않는 그 속에서 현재 보험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일된 형태의 어떤 권리 의무, 보험자의 권리 의무 이런 것들을 하나의 약관으로서 통일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협회 약관입니다. 그래서 증권은 증권대로 사용하고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어떤 부분을 책임을 지고 어떤 부분을 뭐 면책되고 피보험자는 무엇을 해야 되고를 우리가 논의하고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하기는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이 협회 약관이에요. 그래서 협회 약관, 뭐 화물에 관한 보험에서는 협회 적하 약관, 그리고 선박의 경우에는 협회 원래 정식 명칭은 Institute Time Clause Hulls 해가지고 협회 기간 약관 선체라고 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선박 보험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회 전쟁 위험 약관이라든지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이라든지 그러한 특수 약관 이런 것들이 이 런던 보험자 협회가 주도를 한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협회 적하 약관이 가지고 있는 종류가 우리가 앞서 수업 내도록 이야기했던 뭐 ICC-A라든지 ICC-B라든지 ICC-C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이 협회 약관의 종류예요. 어떻게 보면 해상보험이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고 가장 중요하게 다룰 부분이 협회 약관입니다. 협회 적하 약관. 그리고 이 협회 적하 약관을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다음 주에 공부하는데 지금 다음 주면 12주차죠. 어떻게 보면 이 해상보험론 수업이 12주차에 배우는 협회 적하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고 배우기 위해서 한 10주간을 빌드업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왜냐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원리, 원칙, 이론, 학설 이런 것들 쭉 본 거예요. 우리가 뭐 보험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증권과 함께 협회 적하 약관이 실무에서 보험자의 어떤 담보위험과 면책위험, 각자의 보험자의 의무, 피보험자의 의무를 다루는 주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SG 팔리시 구증권은 어떠한 체제로 되어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전면부가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전면부는 제가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전면이 아니에요. 예전에 만들어진 1779년에 만들어진 SG 팔리시의 전면부를 말해요. 그 전면부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200년 동안 쓰여져 오다 보니까 처음에 200년 전에 만들어졌을 때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본문 약관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기재되었고 거기에 협회 적하 약관이나 신증권을 만들기 훨씬 이전부터 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넣거나 추가적인 어떤 담보나 특약을 넣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처음 만들어질 때 들어간 내용이 아닌 뒤에 들어간 조금 있다가 들어간 내용,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우리 영어에는 한국어는 그렇게 잘 안 하지만 영어는 새로 개정되거나 추가되거나 뭐 이렇게 별첨해서 추가 기입한 사안들을 이탈릭 서체를 많이 씁니다. 정상적으로 글자 왜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글씨체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있던 내용은 본문 약관이라 하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간 약관을 이탈릭 서체 약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넣을 내용들, 더 추가할 내용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왜 A4지 출력을 해보면 머릿말, 아랫말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간이 생기죠.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기입하는 내용, 공간에다가 기입하는 약관 이렇게 해가지고 marginal clause 난외 약관이라고 하는 부분가
까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1779년에 만들어져서 실제로 쓰다 보니까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뭐 추가적으로 특약을 넣을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이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합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 증권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기입을 하는데, 뭐 추가적인 사안이니까 이거를 원래 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글자를 눕혀서 쓰기도 하고, 그 내용이 꽉 차니까 거기다가 사이드에다가 구석에다가 수기로 기입하기도 하고, 전면부가 꽉 찼어요. 전면부가 꽉 차니까 어떻게 뒷면에다가 쓰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뭐 별도로 그냥 하나 좀 깔끔하게 너무 복잡하다 해서 별도로 깔끔하게 만들자. 통일된 걸. 그렇게 통일된 걸 만들자 해서 나온 게 협회 저가약관이에요.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자,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이 보험증권이 너무 난잡해지고 복잡해지고, 그 보험증권을 해석하기 위한 혼란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회 저가약관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협회 저가약관은 같은 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될 신협회 저가약관은 이 런던 보험자 협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한날 한시에 만들어졌는데, 구협회 저가약관은 같이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손부담보 약관이라고 하는 FPA 조건부터 처음 만들어졌고, 그 다음이 WA, 그 다음이 올리스크, 이런 순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증권을 쓸 때는 이 로이드 SG 팔리시의 원본에 본문 약관, 이탈리 서치 약관, 난해 약관이 있고, 거기에 추가 플러스로 그 협회 적하 약관을 추가해서 이거 전체를 같이 놓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의무와 면책과 이런 부분, 보상 범위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SG 팔리시의 구성을 좀 보면 본문 약관에는 총 19개 조항 내지는 기입해야 될 사안들이 적혀 있고요. 이탈리 서치 약관은 한 3가지 정도, 난해 약관에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상보험증권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것을 해석하는 원칙이 또 따로 나와요. 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지다 보니 그것이 뭐 본문 약관, 이탈릭 서치 약관, 난해 약관 뭐 등등등으로 해서 원체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잡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복잡한 걸 넘어서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가되다 보니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내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냐, 무슨 내용으로 우리의 보험 내용 이 보험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그걸 이 복잡 다단한 이 해상보험증권을 해석하기 위한 원칙이 필요해집니다. 그 해석 원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여러 가지 판례나 학설을 바탕으로 결정되고 체계화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수기문헌 우선 원칙이에요. 수기문헌. 핸드라이팅. 이 핸드라이팅 우선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쇄물을 뽑을 때도 그런 게 있어요. 타이핑한 내용이 있고, 타이핑을 했는데 빠진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뭐 다시 만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컴퓨터나 프린터 이거 원체 기술이 좋으니까 뭐 그게 가능하겠지만, 예전에는 컴퓨터 없던 그런 뭐 금속 활자 쓰던 시절, 금속으로 이렇게 뭐 뭐죠? 뭐 있어요. 그런 거. 직지심체 요절이니 뭐 아니면 팔만대장경처럼 목판 활자로 이렇게 그런 방식의 인쇄를 했을 거 아니에요. 1779년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인쇄된 내용이 있고, 인쇄된 내용을 요즘 같으면 그 오탈자가 있거나 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뭐 워드 프로세서를 다시 작업을 해서 다 재출력해서 썼겠지만, 그게 안 되던 시절에는 어떻게 했느냐, 옆에 손으로 썼다는 거죠. 핸드라이팅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 인쇄되어 있는 내용이 진짜겠어요? 손으로 쓴 내용이 진짜겠어요? 손으로 쓴 내용이 나중에 수정을 해서 기입한 내용이니까 그게 진짜겠죠.
그래서 그 원칙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수기문헌 우선 원칙. 이게 뭐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보험증권상에 손으로 핸드라이팅을 한 게 있고 인쇄된 게 있고 타이핑된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서로 모순된다. 그러면 수기문헌 기입한 내용이 가장 우선한다는 원칙입니다. 이거를 실제적으로 실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본문 약관이 있고 이탈릭 서체 약관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이탈릭 서체 약관을 추가로 넣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글자를 옆으로 눕혔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릭 서체 약관이 본문 약관보다 우선을 하고요. 난외 약관은 그것도 안 돼서 사이드 이런 기팅에다가 써놓은 내용이 난해 약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난해 약관이 본문 약관, 이탈릭 서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이게 서로 모순됐을 때. 추가로 나중에 넣어놓은 애를 무슨 이제 이게 진짜다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있는 내용은 틀린 거고 서로 모순됐을 때. 자, 그리고 보험증권에다가 다 썼는데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첨부했어요. 새로 별지로. 이게 난해 약관이든 본문 약관이든 이탈릭 서체 약관보다 우선한다. 타자된 문헌이나 스탬프된 문헌은 수기문헌. 자, SG 팔리시가 있어요. SG 팔리시에 본문, 이탈릭, 난해 있고 별첨도 했어요. 근데 거기다 추가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을 겁니다. 도장인데 도장에 뭐 내용을 좀 바꿔가지고 날짜나 이런 거 바꿔서 끼워서 해가지고 꽝 찍을 수 있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스탬프라고 치면 그게 찍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가장 우선입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우선한 게 뭐냐? 핸드라이팅을. 그래서 이 모든 게 이렇게 다 적혀 있다라고 하고 그 모든 내용들이 이 복잡하죠. 엄청 복잡하죠. 엄청 복잡한데 뭐부터 해석해야 되냐? 뭐가 기준이냐라고 했을 때 핸드라이팅부터. 핸드라이팅이 없다면 뭐 스탬프라든지 뭐 그게 없다면 별첨한 거. 그거 아니면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겠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게 수기문헌 우선의 원칙이고요. 두 번째가 계약 당사자 의사 및 판례를 존중한다. 이게 서로 조금 상충되긴 하는데 이게 사적 계약이잖아요. 해상보험이란 게 제가 강조를 했지만 무역계약도 그렇고 해상보험도 그렇고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의사를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에 있어서의 그런 의사를 존중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어떤 보험 증권에 있는 어떤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 의사를 존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 보험 증권에서 당사자 의사를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주변의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할 게 많다는 거죠. 딱 깨놓고 그 증권에 있는 내용만으로 그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거고. 그리고 과거의 판례. 영미법은 아무래도 이 간습과 판례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불문법, 영미법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해상보험과 관련된 어떤 해석이나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기존의 판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적용을 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영미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존중한다. 당사자 의사도 존중하고 당사자 의사를 확인할 수 없다면 뭐 주의사항도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미법은 판례 중심주의 불문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의 판례를 통한 해석 이런 것들 존중할 수밖에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평의적, 통상적, 통속적 방법으로 해석하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떤 입장이냐면 이거는 영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 우리가 뭐 영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영어 학원을 다니고 지금도 뭐 토익이나 토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학 학원을 다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한국어는 높임말
뭐 이런 게 있죠. 예, 근데 영어는 특히 영국식 영어는 어떤 기종 영어라 포시 영어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저도 그거 뭐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제가 영어 영문학 박사도 아니고. 예, 근데 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혹은 같은 표현이라 할지라도 예, 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거나 특히 그런 거 많죠. 영어 단어에 뭐 한 단어 하나인데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진다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보험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단어의 가장 평이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상적인 그리고 가장 대중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영어 단어를 뭐 옥스퍼드 사전이든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하나의 단어에 수십 가지 뜻이 담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영어가 국제적인 언어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언어나 문화나 간습에서 영어로 이렇게 포용되어진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단어들의 경우에 뜻이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1번 그럼 뭐 영어 사전 찾아보면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쭉 있잖아요.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저 밑에 한 13번째쯤에 있는 단어의 의미로 그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널리 알려진 그러한 이해와 표현으로 그 문단 단어를 해석하라는 거. 그래서 이 평이한 통상적인 통속적인 이 단어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타서 POP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원칙을. 자, 그리고 합리적 해석의 원칙.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험증권 해석은 억지로 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하라. 그래서 그럼 합리적으로 하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어느 한 당사자에게 너무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게끔 서로 수용 가능할 수 있게끔 해석하라. 그런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동종 제한의 원칙이라는 게 이제 계약법에서 여러 차례 사용되는 말인데, 비슷하게 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죠.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거나, 사실 유사한 의미거나 하면 그거를 문제 삼지 말고 같은 의미로 좀 봐라 라는 거예요. 비슷한 뜻을 가진 단어들이 쭉 나열됐을 때 별도로의 뜻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의미로 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굿십 or vesse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영어 단어로 번역을 했을 때는 ship이나 ship나 vessel도 두 개 다 배, 선박을 의미를 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ship, ship이라고 쓰면 좀 큰 배를 의미합니다. 작은 배는 보트고요. 근데 ship이든 보트든 베슬이든 배는 배거든요. ship로 써도 한국어로 선박으로 번역하고, 보트로 적혀 있어도 선박으로 번역할 수 있고, 베슬로 쓰여 있어도 선박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굳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 들어가면 ship은 큰 배일 때나 ship을 쓰고요. 조그만 배는 ship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보트는 작은 배를 의미해요. 근데 이걸 뭐 베스라고 ship이라고 썼을 때 이거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면 이 두 단어가 전혀 다른 별개의 뜻을 가졌다라고 보기보단 그냥 유사한 의미다. 유사한 의미다. 라는 거고. 그리고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었죠. 여러분들 그 해상위험 우리 공부할 때 자초, 침몰, 교사, 전복, 납포 했을 때 영어 단어가 거의 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뜻이 같은 영어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 딱 정해졌을 때 그것을 대표하는 하나의 단어만 쓰면 좋지만 그거를 지칭하는 여러 영어 단어가 있을 때는 유사한 사항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지거나 이것이 뭐 다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항을 쭉 같이 나열하고 열거하는 것도 사실은 그 때문입니다. 문제를 생겼을 때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이 단어, 이거 단어의 의미 차이 유사한 단어를 썼다고 해서 문제를 삼건 하기보다는 그냥 한 단어로 같은 의미다라고 넘어가자라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것이 동종 제한의 원칙이고요. 자, 문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있습니다. 문서 작성자라는 게 해상보험증권을 작성하는 쪽이 누구죠? 보험자가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험계약의 특징이 부합계약 형태죠. 한쪽이 만들어진 보험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는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거기에 독소조항을 숨겨놓았다. 뭐 이렇게 되면 피보험자 쪽에서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렇다 보니까 좀 애매한 내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것을 작성한 보험자 측을 불리하게 해석을 한다. 내용을. 이거는 뭐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보험계약이 부합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점을 이유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약관 스페셜 스페셜 하니까 일반적인 제너럴한 경우보다 우선하겠죠. 그래서 뭐 특약이다. 특별약관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특약이란 말을 많이 쓰죠. 그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 내용이 일반적인 내용보다 우선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이 있으면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운원 이것이 해석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와서 뭐 저번에 지난달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야기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보험증권에 반드시 기재된 사안들 위주로 그걸 바탕으로 보험계약 내용을 해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상보험증권 기재사항부터는 조금 끊어 가도록 하겠습니다.